남편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하는 것이 어떠겠냐며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라 못 벌어도 월급보다는 훨씬 많이 번다며 자신들이 나중에 죽고 나면 자식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네가 가져갈 거 지금부터라도 같이 해보자며 설득하셨어요. 며칠 고민을 하던 신랑도 월급쟁이보다는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고 회사를 그만두고 온 가족이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식당 일에 집안 일에 거기다가 몸이 불편하신 시아버지까지 케어하느라 더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시어머니는 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늘 사사건건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구박을 했어요. 시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난 후에 그것이 더 심해지신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퇴원을 하고 몇 달이 지난 뒤부터 화도 많이 내시고 그러다가 물건도 던지기 시작했고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같이 있을 때에는 남편이 그런 시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지만 저 혼자 있을 때도 종종 그랬기에 너무 무섭고 힘이 들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남편은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어요. 시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식당은 직원을 여럿 둘 정도로 장사가 더 잘 되었고 저는 바쁜 가족들을 대신해서 시아버지가 계시는 요양원에 수시로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드렸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늘 미안한 마음이 드셨는지 눈물을 흘리셨어요. 집에 계실 때보다 더 몸도 야위어 보이고 얼굴도 어두워 보였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케어할 사람이 없어서 다시 집으로 모셔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에게 더 자주 가고 더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가족들은 무척 좋아하셨어요. 남편은 두말할 것 없이 깊어서 흥분한 마음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저는 눈의 가시처럼 여기시더니 또 임신을 하게 되었다니 좋으신지 아들을 닮은 손주가 얼마나 예쁘겠냐며 빨리 손주가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제가 요양원에 갈 때마다 몰래 감춰뒀던 과자도 꺼내주시고 음료수도 꺼내주셨어요. 저는 어느 순간 요양원에 있는 시간이 더 좋아지게 되었어요. 그곳에 있으면 시어머니의 구박도 안 들어서 좋고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제 마음 또한 편안해졌거든요. 10달이 지나고 드디어 저는 아기를 낳았어요. 남편의 수억 배 닮은 첫 손주를 안게 된 시어머니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어요. 손주가 자기 자식인 것 마냥 끼고 사셨어요. 아이는 자신이 볼 테니 신경 쓰지 말라며 저를 계속해서 식당에 나가라고 밀어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를 마음 편안하게 잘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너무 그러지 말라며 말했지만 손주를 예뻐하는 것도 불만이냐며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기 때부터 시어머니가 끼고 살아서 그런 건지 4살이 된 아들은 저보다는 시어머니를 더 따랐고 시어머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어도 간식을 먹어도 시어머니 옆에 딱 달라붙어서 저의 말은 듣지도 않았어요. 혼을 내는 엄마보다는 자신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할머니가 더 좋았겠죠. 시어머니가 너무 오냐오냐 하고 싶은 대로 해주다 보니 아들은 편식이 심했고 버릇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나 안 먹어. 고기 줘. 고기 없어. 오늘은 여기 있는 걸로 다 먹어야 해? 싫어. 고기 없다니까? 야채도 골고루 먹어야지. 콩나물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맛있는데 안 먹어. 맛없어. 할머니 오늘은 안 계셔. 할머니 데리고 와. 얘가? 자꾸 이러면 엄마한테 혼난다? 싫어. 절대로 안 먹을 거야. 그럼 먹지 마. 안 먹으면 너만 손해지 뭐. 아들은 안 먹겠다며 울며불며 고집을 피웠고 저는 몇 번을 어르고 달래다 포기하게 되었어요. 배고프면 본인이 와서 달라고 하겠지 싶어 식탁에 있던 반찬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러고는 아들에게 관심이 없는 척 다른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어 마당에 널어놓고 들어오니 아들도 울다가 지쳤는지 거실 한 중간에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순간 외출하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아이고 내 새끼 방에서 자지 않고 왜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노? 할머니
왜? 우리 똥강아지 무슨 일이 있었어? 나 배고파. 아직까지 점심 안 먹었어? 엄마가 안 줬어. 뭐야? 그럼 여지껏 굶었다는 소리야? 할머니가 나 고기 먹고 싶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할머니가 줄 테니 어여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울며 말하는 아들을 데리고는 주방에 가서 고기를 구워서는 먹기 좋게 잘라서 호호 불어서 아들의 입에 하나씩 넣어줬어요. 아들은 할머니 최고라며 생글생글 웃으며 넙죽 받아먹고는 밥 한 그릇을 뚝딱 하고는 더 달라고 애교를 부렸어요. 시어머니는 손자의 재롱에 하하 웃으며 또다시 아들의 밥을 먹여주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못마땅했지만 뭐라고 나설 수가 없었어요. 밥을 다 먹은 아들은 낮잠 잘 시간이 다가왔는지 잠이 들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셨어요. 방에 들어간 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 들었어요. 애들이 원래 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 하는 거지 왜 그리 유난했다라며 애 밥 먹는 걸로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편식이 심하고 제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앞으로 더 심해지기 전에 고쳐야 한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손주는 자신이 잘 키울 수 있으니 식당이나 나가보라며 자고 있는 아들에게 부채질을 하셨어요. 저는 말을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것을 알기에 집을 나와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에 간 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시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랬지만 남편은 몇 년 동안 이야기해도 그대로인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서로 사이만 틀어지니 당분간은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답답했지만 남편에게 계속 하소연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저에게 너무나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른 새벽에 저에게 혼자 다녀올 테니 조금 더 자라고 말하고 새벽 시장에 나갔던 남편이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게 되었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꿈만 같았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아침을 먹고 식당에 나가 오픈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연락을 받고 온 시어머니 역시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빈소로 들어오더니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더니 바닥에 주저앉고는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달려들며 멱살을 잡으며 엄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은 시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병원에 있을 때 저에게 했던 그 모습이었어요. 내 아들 살려내. 내 아들 살려내라고. 이게 다 네 탓이야. 내 남편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아들까지 귀신으로 만들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만히 잘했던 내 아들이 갑자기 왜 죽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 점쟁이 말이 들었어야 했는데. 어머니까지 이러지 마세요.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어해야지. 사람 잡아먹은 년이 변하면 되겠어? 그 말씀도 좀 그만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냐? 사람마다 다 팔자란게 있는 건데 내가 끝까지 너를 이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저런 걸 집에 들여서는 다 죽게 생겼네.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어찌할꼬. 아이고. 저는 게다가 남편의 이런 슬픔에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시어머니까지 저러니 더 힘이 들었어요. 주위에서는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시고 저와 시어머니를 진정시켰어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시어머니는 눈만 마주치면 저에게 사람 잡아먹는 년이라고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고 저는 그럴 때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남편을 보내고 집에 돌아온 저에게 시어머니는 가방 하나를 던져주며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내 가족을 잃고 싶지 않다며 너 같은 거는 애꿎은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어디 동굴 같은 데 가서 혼자 살아라며 악담을 퍼부었어요. 저는 혼자서는 못 나간다며 아들을 데려가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하나뿐인 내 손주까지 죽일 셈이냐며 아들을 빼앗았어요. 시어머니는 힘으로 저를 밀쳐냈고 저는 결국 대문 밖으로 쫓겨났어요. 저는 계속해서 대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나지 않았어요. 밤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대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던 저는 다행히 식당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지라 식당으로 갔어요.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며 저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가지 말라고 소리 질렀고 그 바람에 잠에서 깼어요. 눈을 떠보니 어둡고 고요한 정막이 흐르는 곳에 홀로 앉아있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의지하고 살았던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들까지 빼앗기고 이렇게 쫓겨나게 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어요. 며칠을 식당에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아침이 밝아왔고 가게 문을 다시 열기 위해 가게로 오신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뻔뻔스럽게 여기가 어디냐고 오냐며 가게 문 밖으로 저의 가방을 던지시고는 저도 밀쳐냈어요. 그리고는 주방에서 굵은 소금 한 자루를 들고 오더니 재수 없으니 다시는 오지 말라며 저를 향해 소금을 퍼부었어요. 저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냐며 싫으면 나갈 테니 아들을 보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절대로 안 된다며 손주는 엄마 없이도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썩 꺼지라고 말을 하며 문을 걸어 잠궜어요. 저는 가게 문을 연신 두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힘이 다 빠진 상태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옆집 가게 사장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서 자신의 가게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물을 한 잔 주며 저를 진정시켰어요. 저희 가게 옆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은 시어머니와 비슷한 연세로 그동안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자신의 딸도 시집을 가서 몇 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만 당하다가 병에 걸려 자신보다 먼저 저 세상을 갔다며 시어머니에게 당하고 있는 저를 뒤에서 많이 위로해 주신 분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없었던 저도 그분에게 많이 의지를 했었어요. 사장님은 저의 시내 집에서 같이 지내도 상관없으니 자기와 같이 살자고 이야기했고 갈 곳이 없었던 저는 사장님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남편을 잃고 아들까지 잃은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 생각